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험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과학 난제 도전의 주제로 올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밀도 수소 다량체를 제작하는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일반적인 메탈 금속이고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수소 원자 상태의 고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1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격차, 빈부 해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에너지 문제는 그 중에서도 7번째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에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서 조만간에 우리가 가진 화석연료는 바닥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현실이고, 이에 대한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찾아야 할 현대 과학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체 에너지원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서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높은 연소 에너지와 최소의 부피 밀도, 그리고 무엇보다 연소 후에 깨끗하다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소 에너지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기체, 액체, 고체, 흡착, 흡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우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바, 앞으로 10년간의 수소 에너지의 사용량은 현재 그것보다도 약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활용하는 것은 우리 과학계에서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소 에너지가 우리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낮은 단가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많은 양의 수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 요소들을 현재 상태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가 가지는 그 침투성 때문에 많은 양의 저장과 침투성을 방지한다는 서로 간의 상충적인 개념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금까지의 기술로서는 수소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메탈 안에 수소를 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에 역발상으로 수소 기체에 거꾸로 금속을 넣어서 이들을 압축을 시켜서 압력을 가해서 고체 수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체 수소가 마치 수소 다량체, 즉 슈퍼 하이드라이드 물질을 만들면서 메탈 하나에 대해서 수소 원자가 약 10개 이상을 붙일 수 있는 수소 다량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제안이고요.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35년에 위그너 헌팅턴에 의해서 논문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제시된 내용은 고체 수소였는데요. 한 발 더 나가서 1968년 고체 물리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혹은 저희 웅진 물리학의 교과서를 쓰신 에시크프트 교수님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러한 원자 상태의 고체 수소는 상온에서 초전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제시된 바, 그에 대한 노력은 계속돼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상온에서 초전도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꿈같은 얘기라고 과학자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압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본에 약 2만 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전혀 성질이 다른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기율표에서 압력을 가하면 반도체가 도체가 되고, 도체가 또한 슈퍼컨덕터가 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압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경도가 센, 크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사이에 시로를 넣고 이 둘을 조여주면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큰 장비를 구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구현된 장비들인데요. 왼쪽 아래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수소를 프레셔 인듀서 혹은 프레셔 미디엄을 사용하는 가운데서 가운데 샘플이 있고 다이아몬드 엠베셀의 시료가 안착된 모습이고, 여기에 한 가지 또 고압이 가진 상태에서 레이저를 가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수천 도에 해당하는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고압과 초고온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소위 극한 환경에서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이 그림은 고압이 가진 상태에서 레이저 히팅을 한 실험 장치이고요. 실제로 샘플에 시료에 레이저 히팅을 했더니 약 3,200도의 온도를 수십 GP에서 올린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분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의 프로톤이 약 0.7 옴스트롱의 거리를 띠고 전자를 취하고 있는, 기하학적으로는 거의 구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의 밴드갭은 약 10 일렉트론 볼트이면서 이들은 완전한 부두체이고요. 이 두 애톰을 분리하는 데는 약 4.7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하고, 이를 온도로 환산하면 55,000도에 해당합니다. 55,000도라는 온도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현실적인 기준에서 어렵고, 대신에 압력을 가하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의 그 도표를 보면은 수소를 15도 이하로 냉각시키면 수소 기체가 고체 상태가 되고, 이때 고체라는 것은 수소 분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단단하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이 낮은 온도를 내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이 4.7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압력을, 에너지를 가하면 이 수소 분자가 원자로 나누게 되어서 원자 상태의 고체 수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토믹 메탈릭 하이드로젠이 되는 것인데, 이때 만들어진 수소 고체는 상온에서 초전도를 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가는 기압이 약 500만 기압인데요. 500만 기압은 우리 행성계에서 주로 수소로 채워져 있는 목성의 중심 기압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8년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런 연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물리과의 실베라 교수팀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소 기체를 응축을 시켜서 압력을 가한 다음에 원자 고체 수를 발견했다고 사이언스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시료에 대한 재현성,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져야 할 상온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과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500만 기압이라는 높은 압력을 우리가 가했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재작년 2019년도에는 란타늄 하이드라이드에서는 또한 약 250 GPa를 가해서 260켈빈에서 초전도성을 발견하였고, 작년에는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온 15도, 섭씨 15도에서 초전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좋은 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만족하지 않고 솔직히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초전도성은 이제 상온에서 거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가상적인, 거의 가상적으로 할 만큼 높은 압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태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제안입니다. 즉 250만 기압이 아니고 100만 기압 이하,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걸 어치버블 할 수 있는 압력으로 내리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이고요. 여기서 제안했듯이 수소 기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물질을 넣어서 고체수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제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500만 기압은 그 누구도 쉬운 압력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단순히 수소가스를 그냥 압축시키는 것보다 여기에 수소보다 원자 반경의 큰 아톰을 치환을 해서, 즉 이거대로 케미컬 프레셔로 가죠. 밀도가 증가한 상태죠. 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추가 압력을 조금만 더하면은 이전과 같은 충분히 높은 고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제안이고, 여기에 레이저 히딩을 같은 걸 통해서 수천 도 온도를 올리면은 초고압, 초고온 상태에서 아주 카본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은 이미 란타늄 하이드라이드, 카파설퍼 하이드라이드에서 검증이 되었고요. 이런 실험적인 내용 외에도 이런 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레셔와 볼륨이라는 이 두 개의 PV 다이어그램이 있죠. 저는 여기에 에너지라는 한 축을 더 올리겠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면 이 PVE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 볼륨 원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서 볼륨을 줄이면은 프레셔가 올라가죠. 2번 상태로 됩니다. 여기에서 케미컬 프레셔를 가합니다. 즉 밀도를 올려주면, 예를 들어서 원자 방정에 큰 아톰을 넣는다거나 해서 밀도를 올려주면은 정압 상태에서 볼륨의 수축이 되죠. 3번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압력을 풀어주어서 다시 일반 상태로 들어오면은 이때 에너지 상태는 첫 번째 있던 일반 상태보다 에너지 상태가 높아서 하이 에너지 그리고 하이 덴시티를 상태를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수소 기체를 냉각 상태로 15도 이하로 내린 다음에 이 압력을 가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수소 고체는 우리가 고체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응축을 시킨 다음에 이에 대한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자 한 개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패턴을 구할 수가 굉장히 어렵죠. 일반 엑스레이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광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플럭스를 가진 엑스레이 소스를 사용해서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바, 저희는 이러한 방사광 시설을 이용해서 텅스텐에서 하이드로겐이 있는 분위기에서의 수소 픽을 찾아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렇게 저희가 수소 고체 상태의 수소 디프렉션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 구조가 HCP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소 구조뿐만 아니라 텅스텐이 하이드로와 반응을 해서 평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작년에 찾아냈고요. 재작년에.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포항가스기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방사광 시설들을 같이 쉐어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저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시료가 만들어졌으면 이에 대한 수송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수송 특성에는 전기 전도도와 과학적 특성 그리고 자성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먼저 전기 전도도는 초전도성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다이아몬드 사이에 시료를 넣고 여기에 4포인트 프롭 4점을 찍어서 저항을 측정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초전도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제작했던 시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장비이고 맨 오른쪽은 캘리브레이션 상태입니다. 수소의 전자와 포넌 사이의 인터랙션을 혹은 그 둘 사이의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알 수 있습니다. 람다에 의해서 엘리아스버그 이퀘이션에 의해서 초전도의 전유 온도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런 온도들은 앞에서 나왔던 실험 결과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초전도성을 띠는가에 대해서는 또 과학 특성도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라만, 리프렉션, 리플렉턴스 그리고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측정해서 원자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수소가 분자 상태인지 원자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진 합성된 시료에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측정하면은 이게 원자 상태의 프리퀀시하고 분자 상태의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을 해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원자 상태의 프리퀀시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원자 상태의 아토믹 하이드로진을 알 수가 있고요. 메탈릭한지는 구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하고 트랜스포트를 같이 측정하면은 원자 상태의 고체 수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합성한 시료가 과연 초전도를 띠는지는 또 한 번 검증을 위해서는 자성 특성을 측정하면은 이것이 과연 초전도체인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케미컬 프레셔를 가하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의 임퓨리티를 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합성하고자 하는 시료의 비율이 약 3개의 경우에는 2만 가지가 넘어서 이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다 검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B 이니쇼 방법이나 그다음에 컨벡스 홀,
페이스 다이어그램들을 구해서 어느 상태에서 이 수소가 가장 안정한 페이스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에 따라서 이것이 T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상태, 전자 구조도 저희가 미리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상태를 예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란타늄 하이드라이드나 그다음에 텅스텐 하이드라이드에서 포논 디스퍼션도 계산해서 하였고, 이들이 왜 이러한 구조, 즉 FCC 구조가 안정한지를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작정 시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론 계산에 기반한 시료 설계를 하고 이런 시료를 제작을 해서 물성을 분석하는 이렇게 유기적인 또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물성한 불성한 결과가 항상 맞지는 않을 거니까 이 결과를 다시 이론 계산하는 데 피드백을 주어서 다시 시료를 합성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 재료, 그리고 지구과학 등 자연과학의 많은 분야가 동시에 융합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밀도를 가지는 수소다랑체를 합성하는데 이 유기적인 관계로 세 분야가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의 추진 역량으로서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국내에는 솔직히 이러한 극한환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하시는 분 한 서너 분, 그리고 이론하시는 분들 한두 분 모셔서 팀을 꾸릴 것이고요. 해외는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고압연구소나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스트루전킨, 엘메트, 해밀리, 이작, 실베라 이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300만 기압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다면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받은 전문가분들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본 연구는 실용화를 위한 문제 해결 성격의 기술 개발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제안자와 제안팀의 과학 난제 관점에서 달성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가 강조드리지만은 실용화가 아니고 최초로 시도하는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만 기압, 300만 기압, 100만 기압은 우리가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했던 기체, 액체, 고체 혹은 전기화학적 형태의 수소 정법이 아니고 압력이라는 기존에 알려진 툴을 새로 개발해서 고체 수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100만 기압 이하에서의 고밀도를 가진 수소 다량체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상온 초전도체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다면은 우리가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현대과학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프레셔와 수소 다량체의 관계성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혁신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주제인가 물어보시는데요. 예, 그야말로 이 주제야말로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국내에서 이제 태동 단계에 있는 새로운 분야를 제가 여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물리화학, 재료, 지구과학, 그리고 이론과 실험에 융합된 전반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아직 태동 단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작년 출간했던 머티리얼 케미스트리 A에서 나왔던 이러한 논문과의 차별성을 물어봤었는데, 이 논문에서 강조하였던 울트라 스몰 나노 파티클의 기공을 위한 수소 생성 혹은 멤브레인을 이용한 수소 저장,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압력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고체 수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고요. 압력은 아시다시피 공해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클린한 물리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해수 산성화하고는 말씀하신 이 내용은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연구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 에너지 저장 매체를 발굴하면서 기존 방법이 아닌 역발상을 통한 수소 기체를 고체화시키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소 저장 매체는 그야말로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제2의 전기의 발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죠. 이에 구원가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물론 말씀드리는 자기 부산 열차니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외에도 실생활적인 면에서 NMR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NMR 찍으면 경비가 상당히 비싸지요. 대다수의 비용은 이 NMR에 들어가는 초전도체를 쿨링하는 냉각 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 이 냉각 비용이 줄어들어서 좀 과장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NMR 찍는 비용이 우표 한 장 값에 비교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압력을 이용하면은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린하우스를 유발하는 가스들을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기초물리 쪽에서 보면은 초고압, 초고온, 초고속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연구 분야를 저희가 새로 오픈하면서 새로운 학문 영역을, 학문 분야를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현대과학의 한계에 이르는 과학을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명 발달에 따른 대체 에너지 발굴은 현대과학의 난제 중의 난제이면서 이제 과학이 할 수 있는 고밀도 수소에너지 저장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그에 대한 답은 수소 다량체 발견이 아니냐. 이건 한 결과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보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온도와 압력을 매개로 하는 극한 환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도 만들고 새로운 사이언스도 만들고 새로운 영역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감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